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출렁였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장중 연저점까지 내리기도 했었죠. 1959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마무리는 1977포인트에서 간신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1.7% 하락하면서 51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왜 이렇게 내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걱정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요,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분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왕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분석해보면서요, 대박클럽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하면서 장중에는 1950선까지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크게 출렁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내렸던 것일까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뭐 국내 증시만 좀 안 좋을 뿐이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긴축으로 들어가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독 코스피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GDP 전망치도 상향시키는 등 어떤 경기가 회복세에서 이제는 성장세 국면으로 뚜렷하게 돌아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긴축을 3번이나 할 정도로 금리 인상을 3번씩이나 할 정도로 그만큼 경기가 더 강력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즉 글로벌 증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근 코스피 조정은 악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 그냥 수급에 의한 기술적인 조정이다. 기억되는 아시죠? 자, 기술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최근에 코스피가 빠진 데에는 악재가 있었다면 사실 뭐 어떤 글로벌 증시를 위협을 할 만한, 예를 들면 뭐 유럽발 재정 위기라던가 아니면 뭐 북한발 어떤 전쟁 위협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으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코스피 증시의 주 하락 원인은 바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였었죠. 그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011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빈도가 잦아지고 갈수록 매도 강도가 세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였단 말이에요. 순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에서 이틀째 2% 넘는 반등이 나왔었죠. 그죠?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의 강도가 약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반등은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닥입니다. 제가 저희 회원님들과 저희 카페에서 리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점을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점을 깬다 하더라도 저점을 깨면 그게 또 바닥이 될 것이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지수는 여러분들 저점이 깨졌다는 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저점이 깨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2차 하락을 하는구나 하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돼요. 하지만 오늘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저점을 깬 다음에 종가상 저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아마 전저점이 1975포인트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종가상 1975 위로 끝이 났었죠. 그죠? 즉 무슨 소리냐? 외국인들이 팔지도 않았는데 단순 그냥 개인과 기관의 매도만 나왔는데 지수는 출렁거렸습니다. 저점인 1975포인트를 깨고 나서 종가상 꼬리를 이쁘게 달면서 올려놨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이 한 번 더 바닥이다. 마지막 바닥, 사실상 지수가 너무나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 너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닥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바닥이라고 예측을 한 상황에서 저점을 한 번 더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투매 나오고 손절매 많이 나오겠죠? 제가 봤을 적에는 마지막 흔들기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여전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낙폭 과대 구간이고 지금은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 제가 강조드렸었던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업종도 있죠. 건설, 조선, 자동차, 그죠? 그런 업종들 위주로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선을 보시게 되면은
딱 전고점이에요. 그죠? 지수가 전고점에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탈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한 번 고점이었던 가격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가격대는 뭐가 됩니까? 지지선이 되죠? 지금 그 지지선대에서 아직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직전 고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만들어진 고점이 되겠는데요. 그 저점을, 그 고점이었던 가격대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 뭐 살짝, 네, 진입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종가상 올려놨죠.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요, 지금 뭐 이평선 보시면은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마침 또 직전 고점에서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정말로 강했습니다. 그죠? 외인들의 매도 강도가 정말 강했는데 최소한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그만큼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가는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반등이 먼저 나온 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거는 계단식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계단식 하락. 자, 차트 잠깐 보시면 2009년 10월달 이때를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주가가 잘 가다가 한번 하락을 해주고요.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더 빠집니다. 그죠? 계단식으로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적에도 이러한 2009년도 10월 네, 그쯤과 비슷했던 이런 구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제법 강하기 때문에 그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제 좀 강하게 유입이 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뭐 외인 이번 멋진 반등이 나올 적에 외인의 매수 강도가 정말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번 쌍방을 만들고 바로 어때요? 다이렉트로 21선 골든 크로스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반등은 나온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 고점은 203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1선, 61선에서 21선 정도, 예, 그 정도 돌파를 해주는 시세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의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장의 하락 마찬가지로 바닥 다지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내일은 이제 한 주의 마지막 장, 금요일장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금요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 두려워하실 거예요. 사실 최근에 2, 3주 동안 해서 계속적으로 금요일마다 지수가 빠지는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내일도 마침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은 아무래도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날이다 보니까 또 두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흔들었으니까요. 내일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있죠, 여러분들. 건설.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축은행 이제 영업 정지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그게 건설업종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에는 건설업종이 정말 업황도 안 좋고 했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살아난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 악재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건설업종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들, 특히 조선주들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 업종은 여전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겠고요. 최대한 낙폭과대, 지금 현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주요 업종들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장기 보유가 아니라 단기 보유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셨으면은 고점에서 지수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적당한 선에서 차익 실현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또 현금 확보하셨다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요. 현금을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수가 빠져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실제로 현금 보유 비중이 지금 50%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은 현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꽉 쥐고 계시다가요, 정말, 모멘텀이 괜찮고, 펀더멘털 괜찮은데, 지수로 인해서, 그죠? 다만 지수 때문에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신 전략 유효하다. 대신에 단기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두려움을 지금 시장 사실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두려워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두려움을 이기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내일장 매도 욕구가 커지는 금요일장인 만큼 큰 기대는 걸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신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 대응이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주식 고스톱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스톱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이어집니다. 이론은 지겹다. 이제는 실전이다. 수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강의.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어떻게 참여하시는지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다 듣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문자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꾸준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매수가, 비중, 종목명을 자세하게 써주시고요. 어떤 점이 고민이셨는지도 상세하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샘플러스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시청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로 들어보셔서요. 주식시장에 내려오라는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식시장의 특공개미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정해봐야 하는지 관심 종목 AS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들이요. 최근 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갔습니다. 그 가운데 게임하이와 한국타이어가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CJ시푸드도 18% 정도 차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한국타이어가 손절을 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화재 손절이었죠? 네. 아, 네, 메리츠화재였죠? 네. 예. 자, 지금 게임하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방송 나가고 난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보다는 이미 좀 올라가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올라갔느냐, 제가 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상승을 하게 됐느냐라는 것이겠죠. 아직까지도 사실 추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패턴이냐, 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를 보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장대 양봉입니다. 그죠? 차트 보시면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보통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겠구나, 급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어땠습니까? 게임하이는 빠지지 않고서 옆으로 계속 흘러왔죠. 즉 무슨 소리냐, 장대 음봉은 위협을 하기 위한 그런 속임수성 음봉에 불과했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 지지를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가격대는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눌림목 구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하는 바람에 매수를 못하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패턴이 시장에 상당히 자주 나와요. 세력주 중에서 특히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권에서 대량 거래, 즉 상투성 장대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1선 내지는 21선을 안 깨는 종목들이 있어요. 옆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게 되면 아래로 빠져야 됩니다. 그죠? 자,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죠? 상승을 하게 되면요. 네. 자, 제가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고점권에서 대량거래 음봉이 터집니다. 대량거래 음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통상적으로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빠져야 됩니다. 그죠? 아래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서 옆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옆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주가를 상승시켰던 세력들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팔았다면 주가가 빠지겠죠. 하지만 팔지 않고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받쳐주면서
버티면 주가가 아래로 빠지지 않고요.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의자형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하이도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패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고점, 단기 고점이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맞았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인데요. 메리츠화재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그때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그 다음날 바로 동결했었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1%, 딱 1% 손절하고 나온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은 한국타이어입니다. 자, 이 종목 좋죠, 그죠? 네. 이 종목은 저희 VIP 회원님들도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에요. 자, 제가 한국타이어에 주목했던 이유는 단지 그건 딱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수급이에요, 그죠? 지수 하락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갑작스럽게 급증을 한 거예요. 차트 보시면 나오죠? 아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관의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었습니다.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급증을 했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는 제가 처음에 했던 잡았던 목표가가 3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34,000원 넘어서 31,000원 이상까지도 아직까지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히려 고점을 더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이다.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 즉 수급이 상당히 강한 종목, 그런 종목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 분할 매도 하고 나머지 물량은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CJ 시푸드 되겠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가격에서 그 다음날 바로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3% 손절이 나갔어요. 제가 카페에서 댓글 리딩 한다고 말씀드렸죠. 손절매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추천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이죠. 자, 바로 이날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죠. 그날 제가 다시 재매수를 시켰습니다. 3,100원, 3,050원이었는데요. 3,100원까지 재매수하세요. 올리면서 매수하셔도 됩니다. 추격 매수 시켰고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추천가 대비 거의 18%에서 19%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푸드는 정확하게 어제 고점에서 원래 단기 목표가가 21선이었어요. 21선이었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전량 차익 실현 완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종목이었죠. 추가 대응 전략을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진원님과 함께 특공 개미로 거듭나는 법 익히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최근 같은 장 분위기에서 유용한 낙폭과대주 공략법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낙폭과대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적에 알면 좋은 어떤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할 매수를 왜 하느냐?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최고점에서 팔지도 못할 뿐더러 매수할 적에도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건 무리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리죠. 그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하고자 하는 최대 어떤 비중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뭐 20%다. 그러면 그 20%를 한 번에 매수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 같은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반드시 2차, 3차, 2번,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제가 20%를 어떻게 분할 매수하느냐?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10% 합니다. 근데 주가가 빠져요. 그럼 비중을 반으로 줄인다.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어떤 가격대에서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수했다가 비중 줄였다가 매수했다가 비중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멋진 그 반등이 나온다라는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은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전주나 어떤 세력주가 이제 뭐 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고서 완전 점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서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특정 가격대 특정 폭 빠지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낙폭과대 공략법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중을 지키시면서 분할 매수를 한 거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일봉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보조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일봉상, 그죠? 일봉상 낙폭 과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봉을 체크하셔라.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RSI 또는 스토캐스틱.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볼린저 밴드 또는 엔벨로프라는 그런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보조지표들의 사용법은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봉상 낙폭 과대인지 체크하셔라. 두 번째로 뭡니까? 악재. 자, 어떠한 심각한 악재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가 횡령을 했다라던가 횡령 또는 배임을 했다라던가 그래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론 뭐 실적이 꾸준히 좋은 기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전년 동기 대비 좀 떨어졌다. 그런 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다만 근데 계속적으로 매년 만년 적자인 기업이 또 적자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주가 하락하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단순 기술적인 조정. 수급적 요인으로 인해서 빠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가장 좋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조정.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잠깐 보실게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그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분봉, 30분봉, 20분 선입니다. 자, 분봉상 보겠습니다. 제가 NC소프트 그 수익 실현 하기 전에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여기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이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분봉, 20분 선 기억하십시오. 30분봉, 20분 선입니다. 20분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1차 매수 하시는 거예요. 1차 매수 비중은 5%를 하셔도 되고요. 내지는 10%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마다 각 종목들별로 들어가시는 비중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1차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화면상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갔어요. 1차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네.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격대에서 1차 매수하셨다.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저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라? 비중을 반으로 줄입니다. 여러분들. 답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미 많이 빠진 구간에서는 좀 더 흔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팔게 되면 좀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반만 줄이시는 겁니다. 반 줄이신 다음에 또다시 재매수 기회를 포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셔라? 30분봉, 20분 선 돌파를 한 후에 안착을 하면 자, 지금 차트상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지난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가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30분봉입니다. 네. 자, 이때예요, 바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0분봉, 20분 선 돌파를 할 때 1차 매수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녹색 선 있죠? 녹색 이평선이 20분 선입니다. 자, 30분봉에서 이날 돌파했었죠? 그럼 여기서 1차 매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점을 살짝 깹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만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지켜보세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빠져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 10%를 들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을 이탈했을 때 반으로 줄이겠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켜보다가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20분 선을 강하게 돌파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매수 들어가야죠. 자, 처음에 매수했다가 반으로 줄였을 때 비중이 5%였으니까요. 두 번째 2차 매수할 때는 5%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해줘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자, 넓게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주가가 그 이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그죠? 22만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1차 매수를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무 가격대에서나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해도 그냥 단순 물타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낙폭 과대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부터 1차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분봉, 20분선을 활용하시면은 비교적 매수 타이밍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다. 왜 30분봉, 20분선이냐? 일반적으로 이 이평선을 30분봉에서 20분선을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법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은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느냐?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해요? 단기적으로 5일선 내지는 11선, 더 많이 가면 21선에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시로 한 종목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을 때가 3,200원이었어요. 자, 역시나 30분봉, 20분선 상에서 3,200원은 돌파하라고 일정 부분 시세가 살짝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더 빠졌죠? 빠져서 제가 손절만 시켰고요. 다시 제가 재매수 시켰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노란 박스 쳐놨죠? 이날이에요. 급등 바로 전날. 기억나실 거예요. 카페에서 리딩 따르셨던 분들은요. 제가 3,050원일 때 3,100원까지 추격 매수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노란 박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30분봉 20분선을 멋지게 돌파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났었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낙폭과 대조 공략하는 법 정말로 간단하게 이 몇 가지 원리만 알고 계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낙폭과대 분할 매수 기법 5가지 전략이었는데요. 모두 함께 봤습니다. 직접 종목들도 살펴봤는데 한 종목만 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대입을 시켜볼까요?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예. 예, 한 번 말씀드리자면 현대정보기술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자, 현대정보기술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디서 팔았어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다 팔고 나왔죠. 자, 이날 2월 9일날 전량 차익 실현했었는데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자, 제가 낙폭 과대라고 추가 매수 하겠다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해드리겠다고. 그게 언제였냐면 1월 말이었습니다. 자, 1월 25일부터 해가지고 분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5일입니다. 이때죠. 잘 보세요. 자, 30분봉입니다. 아직 20분선은 돌파 못하죠. 계속 닿지도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매수 관망해라. 쳐다보지 마라.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슬슬 거래가 들어오죠. 어떻게 했어요? 돌파했죠? 1차 매수 들어가시는 거예요. 1차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부터 저점 안 깨면 계속 홀딩입니다. 계속 올라가죠. 그죠?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현대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흔들었어요.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한 번 급등했습니다. 단기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보시다가 한 번 더 돌파해주면 또 추가 매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하셨다면 바로 이 박스, 이 구간에서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 역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몇 가지 정말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적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장에 낙폭과 대주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우량주부터 시작해서 개별주들까지 넘칩니다.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 놀러 오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아마 리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낙폭과 대주 공략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하루하루 특공개미로 거듭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심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는지 주신영님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종목 이미 카페에서 추천이 나간 종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시세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자, 현대모비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주죠, 그렇죠? 거의 부품주 대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그죠? 현대차, 기아차, 최근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다 빠졌어요. 하지만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주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가장 많이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비스가 왜 많이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없습니다. 악재가 있어서도 아니고 실적도 견조하고 어떤 성장성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요. 모멘텀도 좋습니다. 근데 왜 빠졌을까요? 단순 그냥 가격 조정일 뿐입니다. 차익 실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것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조정에는 차익 실현으로 인한 기술적인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지금 바로 그러한 구간이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일 종가 대비 1%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오늘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거죠. 비록 음봉이지만 시장 대비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처음에 하락 초기 국면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요,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서 차트상 어떻게 됩니까? 쌍바닥 구간이죠. 자, 차트가 지금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양봉이 하나 절실하다. 여기서 예쁜 양봉만 하나 나와주면은 단기 목표가 어디로? 27만 원까지는 충분히 26만 5천 원에서 27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는, 현재 뭐 지금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하신다 하더라도요, 그 목표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6%에서 7% 정도의 단기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25만 3천 원, 오늘 종가가 4천 원이죠. 내일 좀 더 아래에서 매수 한번 해보세요. 25만 3천 원 아래에서 15% 정도 비중을 15% 정도 매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저점, 자, 24만 5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물량 그대로 냅두세요. 제가 카페에서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시키는 그런 리딩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림산업 볼게요. 네, 오늘 건설주들 박살났죠, 그죠? 예. 특히나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뭐 건설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다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건설주에만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거나 그런 것을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큰 악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림산업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200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주가의 어떤 그 변동폭이 정해져 있어요.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있다는 소리예요.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가격대까지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저점 매수 세력이 분명히 들어온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NC소프트 보세요. 자,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 처음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막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뒤늦게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빠질 때는 외국인 기관이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어떤 싸다고 판단되는 가격대가 되면은 분명히 메이저 세력들 수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대림산업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건설 업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2009년도, 10년도 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건설 경기는 많이 좋아졌고요. 아직 뭐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깔끔하게 완벽하게 되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모든 것은 여러분들 주가가 말해줍니다. 실제로 작년 5월부터 해서 올해 작년 11월, 12월까지 해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건설주 중에서는 거의 탑픽이 대림산업과 GS건설이었죠. 그죠? 그 두 종목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좋지 않은데 올랐을 리가 없잖아요. 자, 올랐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도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한 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어떻게 돼요?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승 올라가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수직 하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가 되었고요. 자, 선 좀 그어볼게요. 지지선을 찾아야 되겠죠? 자, 지지선을 찾아보니까 작년입니다. 자, 선을 그어볼게요. 전고점. 주가가 과거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이 가격대에서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죠. 그죠?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저항을 받았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지지선이 되겠죠. 그죠?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지지선이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싼 가격대예요. 그래서 설사 대림산업이 내일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 가격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가는 97,900원인데요. 98,000원 아래로라면 여러분들 10% 그냥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 가격 대비 추가 하락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 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후속 리딩 받으시기 바라고요. 손절매는 참고로 손절할 확률은 극히 떨어집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더존 비존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뭐 시장에서 거의 뭐 이제 선두주자죠, 그죠? 거의 뭐 1위다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인해서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이미 뭐 주가에다 반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졌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접근을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시장이 안 좋았었죠. 어제도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어제 더존 비존, 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분봉상 상당히 강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자, 바닥권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점 매집 세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엔 더존 비존 어제 누군가 한번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 저점, 어제 만들었던 양봉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단기 낙폭 과대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자, 매수 가격은요. 오늘 종가가 12,400원인데요. 12,400원 아래로라면은 10% 정도 분할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저점 11,500원, 11,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 되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볼게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아시죠? 다들 뭐 카지노 업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급이에요. 제가 아까 한국타이어 때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었죠. 수급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시장 대비 강합니다. 그죠? 시장이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적에 파라다이스는 어때요? 저점을 높이면서 변곡점을 만들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지지를 받았던 4,000원대에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서 주가가 예쁘게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런 걸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곡점을 만든 상황에서 누가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업도 상당히 잘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실적도 괜찮고요. 시장 대비 강했고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매수해볼만 하겠죠? 자, 오늘 종가 4,175원인데요. 오늘 종가 부근 괜찮습니다. 4,200원 아래로라면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리스크도 얼마 안 됩니다. 4,050원을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손절매 대응하시고 4,200원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춘영님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담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 문자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아이디 아사히 비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신석재를요, 1,20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오늘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가요? 네, 단기 낙폭과대권이고요.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봉, 30분봉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어떻습니까? 1,200원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딱 멋지게 골든 크로스 하면서 끝이 났었죠? 자, 일단은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비중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권 마감하셨고요. 타이밍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1,160원 있죠? 최저점 1,16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하게 된다 하게 되면은 1,300원에서 1,350원을 단기 차익 실현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아이디 석근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대림산업을 매수하셨고요. 98,500원에 매수가 잡으셨고, 비중은 30%입니다.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대처 방법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매수는 잘하셨는데, 비중이 30%시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대림산업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10%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30%십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제 리딩대로 따르시면 수익은 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수익 내실 수 있는데 대신에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요, 내일은 계셔보세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지수가 나름대로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 내일 흐름 좀 더 지켜보시고 다음 주부터 해서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많으시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대림산업이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비중부터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폭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대림산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미리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만 한 7천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만원 정도, 11만원 정도는 제가 단기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그때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신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추가 매수 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크시니까.
일단은 홀딩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좀 반으로 똑 자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소망21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를 매수하셨는데요. 17만 7천 원에 오늘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역시 30%인데요. 오늘 현대차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소폭 상승했는데요. 네,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현대모비스 그죠?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매수 잘하셨어요. 현대차 내지는 현대모비스 둘 다 아주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시장 대비 강하잖아요. 그죠? 안 빠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매수 잘하신 것 같고요. 분봉상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분봉, 20분 선에서 크게 안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크게 안 빠지고 있죠. 살짝 이탈을 했다가도 또 이내고 지지를 받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최저점 17만 3,500원. 그죠? 17만 3,500원 이탈시까지는 강홀딩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길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21선 정도에서는 분할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임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텔 신라를 매수하셨는데요. 28,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을 보실 때는요. 딱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시장이랑 같이 빠지는 종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대비 버티는 종목,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시장 대비 강합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최근 시장 코스피가 안 좋을 적에 외국인들이나 내지는 기관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그죠? 자, 보세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그 전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 언제부터예요? 1월 말부터 해가지고 기관의 순매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잘 버티고 있다는 것만 해도 주가가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좀 되시는데 일단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26,000원, 26,000원이 깨질 때까지는 홀딩 중기준 보유 관점으로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이디 지구정복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디지텍 시스템을 19,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되는데요. 40%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에 19,400원인데요. 현재 수익권에 계시고요. 이익 실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더 가져가셔야죠. 지금 여러분들 터치패널 관련 업체죠. 그렇죠? 네. 자, 잘 보시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시장의 화두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어떤 실적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그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그런 쪽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터치패널 그런 쪽이라서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상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습니다. 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를 했고요. 얼마 전에 지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21선 골든 크로스까지 해준 모습입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나 안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거의 2% 가깝게나 빠졌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그것도 21선 골든 크로스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한 거예요. 더 가져가셔야 되고요.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25,000원에서 26,000원 정도를 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뭐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모멘텀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다 할지라도 그 두터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수익 중이기도 하시지만 좀 더 보유를 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좀 두터운 매물대 25,000원 정도 그쯤에서 분할 차익 실현 정도 한번 해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구정보님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이번에는요, 만나볼 분은 아이디 초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손실권에 있으십니다. LS 산전을 매수하셨는데요. 8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야 할지,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격에서 손절을 한다면 손실이 조금 너무 커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네,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단가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비중도 제법 있으셔가지고 일단은요.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적에는 지수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LS 산전도 지금 가격대에서도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낙폭과대 기법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1차 매수를 할 때 이미 많이 빠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 뭐 매수 단가 보시니까는 많이 빠진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높은 가격입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지금 추가 매수 하신다는 거는 그냥 계획성 없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씩 분할로 손절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혹시 현금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이 남아 있으시다면요. 이 LS 산전에 손실을 좀 이렇게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을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수익 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손절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린 걸로 동시에 같이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대신에 비중만 잘 지키시면 수익 보장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아이디 한석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두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AP 시스템만 상담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전문가께서 댓글로 달아주시겠습니다. AP 시스템을요, 1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AP 시스템이 잘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꺾일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제 단기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비싸게 사지 마셔라.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좀 매수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셨습니까? 자, 13,700원이면 거의 최고점입니다. 자, AP 시스템 물론 시장 대비 강하고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죠? 물론 뭐 갈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잘 가는 거겠죠. 하지만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내지는 캔들이 길어지면은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 거래가 증가하고 캔들이 길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려면 그만큼 주가를 계속 흔들어줘야 됩니다. 흔들어야지 주가 개인들이 털리거든요. 개인들이 매수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 보시면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조금 길어요. 그죠? 캔들이 뭐 저점 대비 고점까지 해서 벌써 9%대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이라서 그나마 안심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한 단가도 상당히 높으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손절가부터 잡고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 급등주들은요. 일단 11선이 진짜 생명선이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틀 전에도 11선에서 지지를 받고서 올랐지 않습니까? 종가상 1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절매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를 잡기 이전에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적에는 수익 낼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언제 어떻게 되면 손절매를 어디서 하겠다. 그거 하나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1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방송에서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전문가들이 댓글로 상담을 남겨주실 테니까요, 와글와글 게시판 꼭 한 번 더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남으시더라도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샘플러스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거든요. 시간대별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방송을 시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도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까지 해주셨고 강의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조신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대박클럽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죠.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